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승현입니다. 물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내용은 디젤 자동차가 내연기관 중에서 휘발유나 LPG 차들보다 더 고장이 많이 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영상을 보고 댓글에 디젤 차 어디 무서워서 타겠냐, 이제 디젤은 사라져야 돼, 디젤 차들은 수리비 폭탄이야,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 매장은 디젤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젤에 대한 사례들 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제가 만약에 휘발유라든지 LPG 차들에 관련해서만 영상을 만들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휘발유 차 무서워서 못하겠다, LPG 차 무서워서 못하겠다, 디젤을 타야 돼,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 매장이 디젤만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우리 왜 병원들로 따졌을 때 과가 다 나눠 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 또는 내과, 그 다음에 안과, 치과, 뭐 이비인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저희 가게는 디젤 전문점이기 때문에 디젤 사례들이 많은 겁니다. 다른 내연기관에 비해서 디젤 차들이 특별하게 더 고장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좀 더 까다로운 거는 있겠죠. 그런데 휘발유나 LPG 차량들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뭐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차량들은 예전 차량들에 비해서 학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탔을 때 그때의 부드러운 가속력과 진동, 출력, 이런 것들이 고장이 안 났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난 게 아니라 성능이 조금씩 저하되게 돼 있죠. 저하된 성능에 맞춰서 학습을 해서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디젤도 마찬가지고 휘발유도 LPG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달래고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은 제 차량이에요. 냉각수 트러블이 생겨서, 냉각수가 밖으로 누설이 생겨서 지금 수리를 들어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호스 하나만 교환하면 될 줄 알고 전판넬을 다 뜯어봤더니 워터펌프에서까지 누설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주말에 뜯어서 부품 수급이 바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차량이건 차종별로 고질병이 없는 차량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디젤도 디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휘발유도 LPG도 각각의 매력이 다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디젤 차들의 미세먼지에 관련돼 있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휘발유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디젤 차들이, 과거의 디젤 차들은 당연히 매연이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의 디젤 차량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매연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매연 저감 장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매연 저감 장치가 보통 장거리나 어느 정도 주행량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고장률이 또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맨날 디젤 차들 고장에 대한 영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원래 암센터에 가보시면은 암 환자가 많은 법입니다. 저희는 지금 디젤 자동차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디젤 차들이, 그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감으로써 고쳐지지 못한 디젤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자동차든 아직까지는 그래요.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급기도 달리고 다운사이징이 되고 엔진은 점점 축소되고 성능은 점점 올라가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원래 인생이라는 거는, 인생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좀 웃기지만은, 뭐 하나 얻는 게 있으면은 뭐 하나 잃어버리는 게 있는 겁니다. 출력과 진동, 다운사이징,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했으면은 무언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엔진오일 성능도 올라가게 되고 냉각수의 성능도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케미컬류들의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차는 좋아졌어요. 차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케미컬류라든지 냉각수, 그런 성능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라면은 지금 차량들의 그러한 모든 트러블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오일 성능, 냉각수, 모든 케미컬류들, 그 다음에 센서류, 오작동 감지해주는 센서류들, 그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들입니다. 요즘 휘발유 차량들에서도 과급기가 많이 달려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는 무언가 하나 추가가 되면은 반대로 고장이 날 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 크게 돈이 들어간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디젤 차의 모든 부품들은 비싸요.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리고 또 수입 차종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났을 때 돈 들어가는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중고 수입차를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국산 차량들은 하다못해 이런 공기량 계측해주는 에어플로우 센서 가격만 해도 대략 한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수입 차종 같은 경우들은 달라요. 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7배에서 9배, 10배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렇게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작업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러한 특히나 대표적인 차종들이 이 아우디예요. 저도 아우디를 타고 있지만 얘네들은 뭐 하나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엔진 앞쪽에서 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거의 전판내를 다 드러내야 돼요. 혹은 엔진을 내리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비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특히나 미국 차들, 뭐 영국 차들, 이런 차들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산 차종들에 비해서. 현대기아가 국내 차종들에선 제일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 사례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기아 대수만큼 만약에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기아가 지금 한 10,000대가 팔렸다라면은 수입 차종들은 한 1,000대 그 이하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현대기아 차가 1,000대 그 이하고 나머지 수입차들이 10,000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고장률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차량 판매 대수 대비 고장률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고장률이 많다라기보다는 판매 수 대비 고장률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하기 쉬운 차들은 제일 많이 팔린 차 아닐까요? 사례들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고차로 구입을 했을 때는 현대기아 차가 제일 아무래도 낫다. 수입차로 중고 수입차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중고차 구입할 때 이 차만큼은 피해라 라고 하는 컨텐츠는 휘발유 차량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디젤 위주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젤 차들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요. 구조적으로 조금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차종들만 시리즈별로 중고차 구입할 때 이 차만큼은 피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대가 올라갔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산차 중에 한 대가 더 있거든요. 그 차량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입차 디젤차 정비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매되고 있는 그런 디젤 차량들에도 부품은 죄다 똑같이 들어가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디젤 차량들의 모든 부품들도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인젝터라든지 뭐 레일 압력 센서, 레일 압력 조절 밸브, 고압 펌프,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하는 연료 조절 밸브, 그런 것들이 서로 호환이 되는 것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사실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차량으로 디젤 차를 정비할 줄 아신다면은 전 세계의 모든 디젤 차량들을 다 정비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센서 데이터 값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하면 뭐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다그 게이지가 있는 그 차량이 수배가 되면은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아직까지 차량이 수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가 대차를 못 내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쉬운 데이터 값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다그 게이지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센서 데이터 값을 보기 위해서 뭔가의 게이지를 장착을 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은 CC량, 실린더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린더당 공기량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2000cc 차량이다 그러면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흡입 공기량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겠죠. 마이너스 한 10%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2000cc 짜리 뭐 소렌토 R, 스포티지 R, 투싼 IX, 그 다음에 뭐 이런 차종들 있죠. 이런 차종들의 실린더당 공기량 값은 공회전 시에 450에서 500 사이 정도만 나와주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단 EGR이라고 하는 매연 재순환 장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면 매연 재순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공기량이 들어가는 게 적고, 매연 재순환돼서 이 공기가 두 개가 합쳐져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량이 줄어들어야 정상이겠죠. EGR이 작동 중일 때는 공기량 값이 약 200에서 300 정도로 줄어들면은 정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로5 기준 차량들의 이상에서 EGR 작동이 20%를 넘어간다면은
약간 무겁다라는 거를 의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EGR이라고 하는 애는 매연이 항상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고착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진공 타입으로 그냥 EGR을 스프링 타입을 열어주던 방식에서 지금은 모터를 사용해서 열었다가 닫았다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내용이 조금 옆으로 튀었는데, 디젤 차들 고장률은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 휘발유 차나 LPG 차들과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편에 머플러 똥꼬 찌르는 영상을 2편 정도 만들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디젤 차량들보다 휘발유 차량들이 더 많이 묻어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흑연들이. 지금 그 차종들에서 흑연이 묻어나오는 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물론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GPF라고 해서 가솔린 파티클 필터를 개발하고 이미 이제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솔린 차량들에 있어서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들이 이제 곧 달리게 될 건데,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과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시 여러분. 빠이.